그렇게 하고 퇴비는 보통 300평 기준으로 한 2톤 정도 이렇게. 질소, 인산, 가리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비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감자를 잘라서 싹튑상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밭을 만들어야죠, 미리. 순서는 감자를 싹을 틔울 시기쯤에 밭을 만드는 게 제일 그렇게 좋다. 하죠. 왜 그런 거죠? 퇴비 많이 있잖아요. 퇴비, 유기질 비료 넣는데 밭작물은 완전히 발효된 걸 쓰셔야 돼요. 발효가 덜 된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또 가스가 나오면은 장애를 받죠. 그래서 뿌리가 제대로 안 닿고 싹도 좀 장애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퇴비 같은 거는 보통 미리 심기 일주일 전이나 2주일 전에 미리 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요 퇴비를 좀 준비했는데요. 퇴비를 이제 갖고 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뭐 칼이 없네요. 칼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삽을 이용하시면 되죠, 삽을. 삽을 이용해서 여기를 이렇게 찍으시면 여기가 찢어지죠. 퇴비는 300평 기준으로 1.5톤에서 2톤 이 정도 넣으시면 되죠, 일반적으로. 요거는 비교적 이제 부숙이 괜찮게 된 것 같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자,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골고루 이제 펴주죠. 이 골고루 펴주셔야 이제 흙이 골고루 섞여가지고 이게 여기가 이제 특히 감자라든지 이런 뿌리를 먹는 작물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발효가 안 된 퇴비를 쓰시게 되면 구운뱅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먹는 구운뱅이가 나중에 감자를 갉아먹고 이렇게 돼서 감자 품질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완전히 발효된 완전 부숙이 된 이런 퇴비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감자 같은 경우는 뿌리가 내려야 되기 때문에 깊게 갈아야 돼요. 좀 간이로 이제 삽으로 이용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이 보시면은 삽이 보통 여기가 30cm 정도 깊이가. 그래서 이제 퇴비를 섞어주는데 이렇게 하시면 30cm는 되죠. 이렇게 우선 이쪽 방향으로 한번 섞어주고 골고루 이제 섞이게 이렇게 하시면서 돌이라든지 뭐 이런 나무 가지 이런 게 있으면은 다 이렇게 골라내야 됩니다. 이렇게.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깊게, 부드럽게. 이 방향으로 한번 해주시고, 또 이쪽 방향으로 나중에 한 번 더 해주시면 골고루 섞이겠죠? 제일 중요한 건 30cm 이상으로 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가로로 한번 했었으면은 세로로도 한번 섞어주면 좋다는 거. 삽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요즘 뭐 트랙터나 경운기로 이용해서 기계로 하면은 그렇게 해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일주일 전이나 미리 이렇게 퇴비를 넣으시는 게 좋죠. 가장 좋은 거는 이걸 넣기 전에 토양 분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감자밭의 양분 분포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질소, 인산, 가리, 유기물, 뭐 석회 적절하게 시비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더 좋죠. 근데 그게 이제 토양 분석이 안 된 경우 같은 경우는 표준 시비량이 있어요. 지능청사는 표준 시비량에 의해 가지고 시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무님, 이제 퇴비를 사용하고 다음 농작업은 어떤 걸 해주는 게 좋을까요? 감자에 적합한 토양을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퇴비 넣을 때 물론 석회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되는데 보통 감자가 잘 자라는 조건을 맞춰줘야죠. 그래서 토양 pH는 5에서 6 이렇게 맞추시는 거 좋고 알칼리성 토양인 경우 같은 경우는 더댕이병이 이제 증가할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그리고 산성 토양일 경우는 흙집병이 더 증가할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pH를 5에서 6 사이 이렇게 맞춰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소, 인산, 가리 이제 복합비료 이런 걸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요즘은 일반적으로 질소 10, 인산 8.8, 가리 13 이런 비율로 보통 넣거든요. 그렇게 넣으시는데 그건 성분 비율이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비료 개념으로 보시면은 요소 비료를 줄 경우 같은 경우는 요소 22kg, 인산으로 용가린 주면은 45kg, 가리로 이제 염화가리를 줄 경우는 22kg 이렇게 넣으시면은 8.8, 13 이렇게 딱 맞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퇴비는 보통 300평 기준으로 한 2톤 정도 이렇게 2,000kg죠. 질소, 인산, 가리 비율을 말씀해 주셨는데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에 딱 맞는 비료를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무님. 여기 보시면은 마늘, 감자, 고구마 이런 이제 뿌리 작물에 적합한 비료를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이거를 사용하셔도 되죠. 이거를 추천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상무님? 질소, 인산, 가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미량 요소도 골고루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많죠. 그래서 기비로 넣을 수도, 미끄럼으로 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추비로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북주기 할 때도 섞어서 줘도 되는 건가요? 이걸 뿌린 다음에 북주기 할 때 이렇게 북을 주시면 되죠. 자, 그거 뭐 하나 더. 상무님 이거 어떤 제품이죠? 지금 토양 중에 우리가 곰뱅이라든지 감자에 피해를 많이 주는 이런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님박을 주 원료로 한 이런 제품이 있어. 님 같은 경우는 아자드리틴이 있죠. 그게 그 성분 자체가 살충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시비를 해주면 토양 충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밥 만들 때 일반 비료하고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감자 재배할 때 군뱅이들이 감자를 다 먹는다고 했는데 밑에서 갉아 먹지. 군뱅이가 안 먹게 사람이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럼 이게 전염 물질이기 때문에 사람한테 큰 피해가 없습니다. 이게는 유기농업 자재죠. 유기농업 자재. 이 제품 같은 경우는 300평에 10kg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 제품은 30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됩니다. 2.5kg 300평에. 이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심기 전에 미리 넣으셔야죠. 왜냐하면 일항을 만드실 때 당일날 일항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봄에 지금 가물잖아요. 그래서 밭에 일항을 만들어 이렇게 한 상태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은 건조해져서 이게 토양의 수분이 적절하게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감자 같은 경우는 특히 봄 재배 같은 경우는 당일날 일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심는 게 좋습니다. 선택하신 비료를 골고루 섞어주죠. 골고루 섞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뿌리시려면은 이걸 골고루 전 면적에 이제 뿌려주는 게 좋죠. 잘 분포되도록. 이게 두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굵기가 틀리잖아요. 그러면 잘못 뿌리시면은 어떤 건 뿌려지고 안 뿌려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골고루 분포되도록 이렇게 좀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골고루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골고루 보통 이렇게 하면 이걸 한 군데 몰리지 않도록 뿌려야 돼, 땅에. 손을 잘 잡으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뿌리시면 골고루 가거든요. 이렇게 하시면은. 그런데 이게 안 해보신 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예? 요거를 스냅으로 잘 하시면 골고루 잘 흩어집니다. 오, 약간 어렸을 때 물가에서 물수제비 던지듯이. 자, 준비한 비료를 뿌린 다음에 우리가 로타리를 치시든지 아니면은 삽으로 뒤집으셔야죠. 한 번 더. 그러면 이제 깊이 뒤집으시면 골고루 섞이게 하는 게 좋거든요.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한번 이렇게 이제 잘 들어가지고 30cm 팍팍 들어갑니다. 퇴비도 미리 넣어가지고 골고루 좀 섞여 있고요. 선생님, 그러면 아까 전에 퇴비 줄 때랑 똑같이 작업하면 같은 되는 거죠? 방법으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항을 만들 때 한 번 더 섞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일항을 만드시면 되죠. 한 줄 심을 때는 좁은 일항을 하시면 되고, 일항도 한 30cm 정도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요 일항 폭이 한 60에서 80cm 이렇게 한 줄은 이렇게 만드시면 되고, 두 줄 심으실 때는 일항 폭을 140 정도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고, 심으실 때 그림에 친절하게 그려놨는데 10cm에서 20cm 이 정도 깊이로 심으시면 됩니다. 간격은 20에서 30cm 이 간격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자, 한 줄 심기 일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30cm잖아요. 60cm만 요 정도 간격 하시면 됩니다. 일항을 원래 이제 양쪽으로 하니까 이게 팔 때 이쪽으로 한번 이쪽 일항 쪽으로 한번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일항을 한꺼번에 두 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쪽에 또 하잖아. 하나 더 해야 되겠네 또. 자, 일단 삽으로 이 정도 해놓으시고요. 이건 무슨 작업이에요? 땅 고르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돌멩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골라내는 거죠. 돌 같은 거 이런 거 골라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항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싹이 나왔고, 여기 뿌리가 나왔죠. 뿌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심으면은 뿌리도 빨리 내리고 활착도 잘 돼서 초기 생육도 좋아지고 많은 감자를 많이 수확할 수가 있죠. 상무님, 감자 농사 씨감자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요? 일단 씨감자를 준비했으면은 그냥 심을 수도 있는데요. 잘라서 30에서 40g 이 정도 이제 크기로 이제 자르는데
보면 눈이 있죠. 눈이 잘 나오게 잘 넣으셔야죠. 그래서 이제 뭐 보통 뭐 이거 2등분을 할 수도 있고 3등분을 할 수도 있고, 얘를 그냥 심는 것도 괜찮은데 싹을 내서 심으면 훨씬 활짝 빨라지고 초기 생육도 좋아지기 때문에 싹을 틔워서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상무님, 많은 분들이 감자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다들 의견이 제각각인데 어떻게 잘라야지 감자를 잘 잘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싹이 조금 나와 있는데요. 자르는 각 조각에 눈이 다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눈 가운데를 자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보시면 예를 들어 이 정도 사이즈만 2등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눈이 보면 여기도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도 있고, 잘랐을 때 좌우 분포가 고르게 되도록 이렇게 자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 이쪽에 눈이 많이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뒤도 이쪽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 보셔가지고 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눈이 이쪽 조각에도 눈이 있고 이쪽 조각에도 눈이 있죠. 이렇게. 눈이 있는 위치와 네. 눈의 개수를 고르게 네. 해가지고 자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게 중요하죠. 눈이 잘라놓은 조각에 눈이 없으면 싹이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자르든지 관계는 없어요. 4등분 할 수도 있고 이기 때문에 뭐 가로가 세로가 이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눈이 고루 분포되게 이렇게 하면 자르시면 됩니다.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뭔가요? 칼을 소독을 하셔야죠.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종자를 구입하실 때 이 고랭지에서 바이러스 프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해서 공급을 하는데, 칼을 자른 거 자꾸 자르면은 감염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칼을 몇 개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뜨거운 물에다 이제 끓는 물에다 집어넣어서 한 개 자르고 칼을 바꿔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알코올로 소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차아염소산 나트륨으로 할 수도 있고, 소독을 하셔가지고, 또 어떤 분은 뭐 불에 달궈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뭐 그거는 편리한 방법으로 하셔가지고, 보통은 하나 자르고 소독한 데 칼하고 바꿔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뭐 한두 개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다량으로 할 때는 여러 개 준비하셔야죠. 그렇게 해가지고 자를 때마다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등분, 4등분에 구분이 있을까요? 그건 감자 크기라든지, 감자 보통 한 절편이 요게 뭐 30g에서 40g 정도가 좋은데, 그 정도 사이즈가 잘랐을 때 나오면은 3등분을 할 수도 있고 4등분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60g 정도 나온다 그러면 2등분 하면 되죠. 그러면 2등분 하면 싹 이렇게 보셔가지고 요렇게 자르시면 되겠네요. 요렇게 자르시면 되고, 한 100g 정도 나간다 그러면 3등분 할 수도 있잖아요. 3등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쪽으로 한번 자르고 요 방향으로 요 남은 거를 요렇게 자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거로 봐서 T자 형태로 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조각이 될 수도 있고, 또 더 큰 거 같은 경우는 4조각으로 자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최소 그람수를 맞춰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 감자 자체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싹이 나고 이제 뿌리가 내리잖아요. 너무 작으면은 여기 이제 감자에 있는 양분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할 양분이 적죠. 그러면 이제 발근이라든지 초기 생육이 안 좋아지죠. 너무 작으면은. 그래서 적절하게 이제 30g에서 40g 한 조각의 사이즈가, 그 무게가 그 정도 되게 하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4등분 한 거잖아, 이건. 이건 4등분. 요거는 2등분. 싹티움상을 이제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이제 잘라졌는데, 이거 절단면을 보시면은 잘라가지고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내면 여기 절단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경화가 되죠. 왜 이렇게 두느냐 하면은, 그냥 두면은 바로 심으면은 여기 이 부분이 썩을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여기를 살짝 꾸덕꾸덕하게 이렇게 말린 다음에 싹을 내실 때 일반 모래, 뭐 톱밥 이런 거 하셔도 되는데, 이거 상토 요즘 잘 나오는 상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단면이 밑에 가도록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여기 눈에서 싹이 한번 위로 올라가잖아요. 거꾸로 하면은 싹이 밑으로 들어갔다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래서 잘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절단면이 밑으로 가게 촘촘 이렇게 놓고 위에다가 다시 이제 덮으시면 되죠. 상토를. 상토를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물을 주고, 자 이렇게 물을 주시면 되죠. 그래서 감자가 이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덮죠. 덮어가지고 이렇게 두면은 이거 싹이 올라오죠. 이게 싹이 올라온 거예요? 싹이 올라오는데, 싹이 올라오는 거 보통 싹 길이가 뭐 3cm에서 5cm 요 정도 사이즈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싹을 내놓은 게 있거든. 한번 봅시다. 며칠 정도 되는 거예요? 일주 됐습니다. 일주일.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제, 여기 싹이 나왔고, 여기 뿌리가 나왔죠. 뿌리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로 심으면은 뿌리도 빨리 내리고 활착도 잘 돼서, 초기 생육도 좋아지고, 많은 감자를 많이 수확할 수가 있죠. 흙에서 싹을 틔우는 이유가 있을까요? 뿌리가 내리잖아요, 뿌리. 그냥 자른 상태에서 그냥 두면 싹은 나오는데 뿌리가 안 내려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묻어야, 이렇게 묻어줘야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심어야 빨리 활착이 되고, 잘 내린 건, 요건 안 자른 거. 그러면 여기 있는 감자를 일주일 후 정도면 이 정도까지 뿌리가 나온다. 네, 그 정도 이제 나오죠. 이제 온도하고 습도하고 맞으면은. 예. 그럼 이 상태에서 심어주면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싹내고? 처음부터 이렇게 싹이 안 나온 상태 이렇게 해야 이 싹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싹이 나온 상태, 싹이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잘랐다고요. 지금 그 박스에 이렇게 있는 상태, 싹이 올라온 상태에서 잘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심어야 되잖아요. 심을 때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싹이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그럼 이게 똑바로 안 올라오잖아요. 이러면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항상 보면 감자를 자른 다음에 싹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죠. 싹이 나온 거는 이건 방향이 요 형태로 지금 박스에 있다가 싹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잘라서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요 상태로 박스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싹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도 위로 올라와요. 이렇게. 그럼 이쪽 뒤에 있는 것도 싹이 어떻게 해요? 위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게 잘라버리면 싹이 그 반대 방향으로 거꾸로 땅으로 이렇게 자르면 이 싹이 이쪽으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싹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른 면이, 절단면이 이 바닥으로 가도록 이렇게 두셔야 싹이 윗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등분한 감자죠. 이렇게 올라온다고요, 싹이. 이러면 아무래도 싹이 올라오는 게 늦죠. 그러면은 싹이 나기 전에 절단을 해서 흙에 심은 다음에 뿌리가 나오면은 그때 심는 게 좋다. 그건 가장 좋죠. 상무님께서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자른 다음에 이틀간 꾸덕꾸덕하게 말리게 한 그렇지. 다음에 하루나 이틀 이렇게 말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다음에 흙에다가 심어서 뿌리를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심는다. 그게 가장 초기 생도도 좋아지고 뿌리 발달도 좋아지고 나중에 활착도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너무 유익한 정보입니다. 혹시 감자 심는 거 이제 끝났을까요? 끝났어. 없어. 꿀팁 같은 거 없나요? 그 감자 심을 때. 이게 있잖아. 이거 이렇게 안 심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으라고. 감자는 먼저 심고 멀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안 눌러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상무님, 저번 시간에 감자 싹 내고 밭 만드는 것까지 알아봤었는데 오늘 알아볼 감자 농작업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감자를 이제 심어야 되는데요. 감자 심는 시기는 남부지방 같은 건데 보통 2월 중하순에 이렇게 심으시면 되고, 중부지방은 지금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 이렇게 심으면 되죠. 심기 전에 땅을 좀 잘 고르고 잘 만들어 놓으시고, 바로 이제 일항 만드는 건 당일날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루 전에 최소한 그 정도 하셔야지, 너무 일찍 만들어 버리면 토양이 건조해서 아주 싹이 잘 안 나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를 하시면 되고요. 싹 틔운 상에서 이제 감자를 채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 그냥 뽑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상토나 이런 데는 관계없는데 흙에다 치상을 했을 경우는 감자 씨를 끄집어내면서 뿌리가 끊어진다든지 이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 전에 물을 충분히 준 다음에 이렇게 뽑으시면은 뿌리도 안 다치고 감자를 잘 이렇게 심을 수 있겠습니다. 자, 감자를 이렇게 놨는데 심으실 때 보시면 심는 간격이 보통 30cm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너무 널찍하게 심으면 큰 감자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너무 큰 감자가 많이 달리면 판매하는데 좀 문제가 되잖아요. 너무 크면은. 적당한 사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보통 20cm 조금 넘게 이렇게 심는데, 사모님, 감자가 크면 좋은 거 아니에요? 수확했을 때 너무 크면은, 우리가 이제 반찬 해 먹을 때 너무 크면 감자 한 개 가지고 반찬 하기 힘들잖아요. 사이즈, 소비자가 선호하는 사이즈가 있잖아요. 너무 크면은 치기도 곤란하고 부패도 잘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적당한 사이즈가 좋죠. 그러면은 돈을 많이 벌려면 감자가 큰 것보다는 적당한 사이즈가 좋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칩 만드는 용으로 하시려면 크게 만드는 게 좋죠. 감자 칩 만드는 용으로. 가공용으로 하실 때는, 가공용은 계약 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 재배하고 별개죠. 대규모로 가자 해서 있잖아요. 그런 무슨 칩 나오는, 그렇게 계약을 해서 이제 재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반 크게 만들었다고 내가 그 칩회사에 납품하겠다 그래 받아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엄청 크고 대기업하고 계약한 농가가 아닌 이상에는
일반적으로는 적당한 사이즈로 하시는 게 좋죠. 손 안에 쏙 들어오는 사이즈가 좋죠. 싹 들어오는 사이즈. 그래야지 상품성도 되고 네. 돈도 많이 받을 수 있다. 쪄먹기도 좋고 뭐 구워 먹기도 좋고 이렇게 돼야지. 너무 크면은 힘들죠. 예. 자들고 일일이 재기 힘들잖아요. 보통 호미를 이용해서 파잖아요. 20에서 30cm 간격으로 심으시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요건 호미가 이거 요 길이가 30cm거든요. 그래서 이 간격을 기준으로 심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파시고 깊이는 10에서 20cm니까 홈이 요 날 길이가 15cm 됩니다. 딱 보면 15. 그래서 15cm로 딱 파고 당긴 다음에 집어넣죠. 이렇게 심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심으시고 그 다음에 간격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파고 심으시죠. 심으시는데 자 절단면이 항상 밑으로 가게 심으셔야 됩니다. 절단면이 위로 가게 심으시면 요 싹이 나오는데 싹이 이렇게 심으면 싹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눈이 위에 있잖아요. 거꾸로 심으면 눈이 싹이 땅 속으로 거꾸로 들어가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싹이 용이하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심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되죠. 홈이 전체 길이가 30cm고 30cm 정도 되고 날 길이가 한 15cm 정도 됩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심으시면 됩니다. 혹시 감자 심는 거 이제 끝났을까요? 끝났어. 더 찍을 게 없을까요? 감자 심는 거? 없어. 꿀팁 같은 거 없나요? 그 감자 아까 심을 때 이게 있잖아. 이거 이렇게 안 심으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심으라고. 일반적으로 감자 같은 데 멀칭을 하고 심으실 수도 있는데 보통은 멀칭을 하지 않고 감자를 먼저 심은 다음에 멀칭을 하면은 토양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잖아요. 멀칭하면 그 안에 물방울이 맞추고 이렇게 아주 증말도 안 되고 그게 좋은 점이 있고 또 감자가 좀 일찍 심었을 때 서리 피해라든지 이런 거 받을 염려도 없고 온도도 잘 유지가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고 그러면 싹이 좀 나오잖아요. 싹이 나와서 쭉 올라오면은 그때 이제 위에 이제 그 싹이 올라오면은 칼로 비닐을 자르고 째고 이제 싹이 위로 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기계로도 멀칭도 가능하죠. 그러면 심은 다음에 멀칭을 추천하시는 거네요? 일반적으로 그냥 멀칭을 하실 경우는 감자를 먼저 심고 멀칭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작업이 복잡하지는 않죠. 조금 손을 좀 줄일 수가 있죠. 멀칭을 하고 그 다음에 감자를 하면 비닐을 째고 그 다음에 파을 때도 깊이 파기 용이하지 않잖아요. 그것도 흙을 또 위에 또 놔야 되는데 흙 놓기도 멀칭돼 있으면 작업이 좀 번거롭죠. 그래서 감자를 먼저 심은 다음에 멀칭을 하면 조금 더 좋을 수가 있죠.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안 눌러요? 싹이 난 경우는 누르면 안 됩니다. 누르면 잘못하면 싹이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안 누릅니다. 일반 위로 올라오는 작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안 누릅니다. 사모님, 보통 심은 다음에 언제 물 주는 게 제일 좋아요? 물은 뭐 언제 주는 게 좋은 건 없고요. 땅이 이렇게 보면 너무 건조하잖아요. 건조했을 때는 비가 안 와가지고 땅이 너무 바짝 말라 있잖아요. 이럴 때는 물을 주는 게 좋죠. 물 줄 때는 우리가 뭐 보통 스프링클러나 아니면 분소스 이런 거를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할 때는 물 뿌리개죠. 물조르로 이용해서 이렇게 물 주시면 돼요. 충분히 땅에 흡수되도록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이 토양은 지금 일반적으로 마사토라 그러죠. 마사토. 굵은 모래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물 주고 나면 쉽게 내려가서 위에 돌멩이밖에 안 보이는 것 같죠. 이런 토양이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사질토가 물이 잘 빠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염류장애라든지 이런 게 잘 안 일어나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양이온 취한 용량, 그러니까 흙 자체가 양분을 갖고 있는 이런 능력은 좀 떨어지지만은 요즘은 비료들이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간주용이라든지 수용성 이런 비료가 좋은 게 많이 그때그때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이렇게 비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 비료 관계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같이 밑거름으로 잔뜩 떼놓고 이렇게 재배하던 시대는 지났고 지금은 간주용 이렇게 스프링클러라든지 분송소라든지 점적 이런 걸 이용해서 필요할 시기에 물 주면서 같이 비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하죠. 물 관리가 용이하고 이런 데는 점적 라인을 깔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로 해서 돌리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 준비하신 컨텐츠는 어떻게 되실까요? 감자를 저희가 2주 전에 심었는데요. 감자 심으실 때 전문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싹을 내서 심은 게 있고 그냥 심은 게 있는데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기 보면은 지금 싹을 내서 심은 데거든요. 벌써 다 올라왔죠. 보시면 올라왔어요. 보시면은 이거 하나 파볼까요? 너무 파보면 안 되지만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쪽을 찍어야 되겠다. 이쪽 방향에서.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여기 뿌리가 다 나왔죠. 뿌리도 다 나오고 파보죠. 파면 안 되는데 최대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싹을 내서 심은 거는 뿌리도 잘 내리고 다 올라왔잖아요. 이렇게 상태가 이렇습니다. 타면 안 되는데. 자, 저기. 여기는 이제 2주 전에 심은 건데 싹을 내지 않고 심으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은 올라온 데가 하나도 없죠.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파야 되나? 어떻게 됐는데 안 나오냐? 저 있다. 이제 싹이 끊었네. 이제 싹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요 상태입니다. 와, 확실히 차이가 다르다. 확실히 차이가 나죠. 네. 이렇게 해서 어느 청년에 감자를 먹겠습니까? 그래서 감자 심으실 때는 그냥 잘라서 심는 것보다는 싹을 내서 요거도 조금 더 나오게 싹이 한 3cm에서 5cm 그 정도 싹이 나오게 이렇게 나오고 여기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상태에서 심으시면은 아까 보신 것 같이 이거 하고 그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이거 같은 날에 심은 거죠? 같은 날 심은 거죠. 차이가 이 정도 차이 나니까 심으실 때는 꼭 그 싹을 내서 심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싹을 틔운 것을 심을 때도 이 지금 상태의 감자보다 조금 더 싹을 더 틔운 다음에 심으면 조금 더 틔우죠. 3cm에서 5cm 그 정도까지 틔우시면 됩니다. 아, 그럼 엄청 그러면 뿌리가 여기 잘 내렸죠. 그렇게 그 20일 뭐 그 정도 되면 거의 싹이 잘 내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만큼 늦죠. 2주 이상 늦다는 얘기죠. 늦게 수확하면 뭐가 안 좋나요? 아, 남들은 늦게 먹는 거죠. 예를 들어 판매할 때도 일찍 나와야 값을 더 받잖아요. 남들 나올 때 감자 나오면 값이 그때는 이제 감자 값이 몸값 되죠. 원래 감자를 도중에 파면 안 되는데 이거 이제 싹을 내서 심는 거하고 그냥 심는 거 차이를 확실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특별히 좀 한번 캐봤습니다. 그럼 방금처럼 실수로 팠다 다시 넣은 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면 좋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계속 가물잖아요. 비가 안 와서 이럴 때 물 줄 때 그냥 물 주시지 마시고 시소를 시석해서 주시면은 스트레스, 환경, 고온장애 이런 환경 스트레스 예방하고 회복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냥 물 주실 때 시소를 희석해서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실 때는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까지 완전히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는 뭐 다른 작물을 심으셨나 봐요. 이것도 감자인데요. 같은 날 이제 심었죠. 요쪽은 이제 심은 거고, 요쪽은 심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상무님, 오늘 감자 농작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은 어떤 농작업을 하실까요? 감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감자를 심으면은 싹이 올라오잖아요. 싹이 올라오는데 보통 대중 없이 올라오죠. 뭐 1개, 2개, 뭐 3개, 4개 막 올라오는데 또 싹이 너무 많아도 안 좋아요. 보통 그래서 감자 싹이 2개에서 3개 요 정도만 두면 되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발생된 거는 솎아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솎아 주는데 뿌리까지 쫙 뽑아 주시는 게 좋고요. 그 중간에 잘라버리면 옆에서 또 싹이 또 이제 올라오기 때문에 좋지도 않죠. 싹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상부가 너무 이제 무성하게 자르면 오히려 심해진 간격이 있잖아요.
적정한 간격에 적정한 감자가 이제 착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으면은 오히려 적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나중에 감자 크기도 적어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2개에서 3개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싹이 나와 있죠. 여기는 2개 나와 있죠. 이건 3개 나와 있는데.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감자 같은 경우도 일단 싹이 올라오잖아요. 여기는 좀 싹 제거하는 게 조금 늦은 감이 있는데 올라오면 처음에는 여기 감자가 올라와가지고 이파리가 형성돼도 강합성 하는데 보통 한 달 정도는 돼야 강합성이 제대로 일어나오는데 밑에 감자에 있는 양분을 가지고 이제 싹이 순하고 이게 자라잖아요. 여기 양분을 이용해서 자라기 때문에 이게 많으면 오히려 양분 소모가 많아져서 싹이 너무 많으면 밑에 감자, 씨감자에서 양분을 많이 이제 소모를 하기 때문에 생육이나 전체적으로 나중에 땅속 줄기, 복지, 발달이라는 게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2개에서 3개 이렇게 유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순이 이거 4개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서 2개를 한번 제거를 하겠습니다. 여기는 저 세력이 좋기 때문에 하실 때는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여기서 다시 이제 올라오는 수가 있기 때문에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빠지죠. 이렇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끊어졌을 때는 뿌리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사장님, 근데 여기에는 뭐 다른 작물을 심으셨나봐요. 뭐 새로 심으신 건가요? 이것도 감자인데요. 감자라고요? 감자인데 여기 보면 여기하고 차이가 이렇게 보면 감자 아닌 걸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감자입니다. 여기 보면 이게 왜 이러냐 하면은 같은 날 이제 심었죠. 심었는데 요쪽은 이제 싹을 틔워서 이제 심은 거고 요쪽은 싹을 틔우지 않고 싹이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싹을 틔우지 않고 이제 심은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죠. 틔우고 심은 거랑 안 틔우고 심은 거랑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선생님? 많이 나죠. 네. 자, 이거는 요 감자는 감자 심을 때 싹 틔우기도 하지 않았고 밑거름도 이제 주지 않은 감자가 밭이 되겠습니다. 자, 요 감자밭은 우리 밑거름을 했죠. 마늘, 감자, 고구마에 잎재를 이제 시비를 하고 싹을 틔운 다음에 감자를 심은 이런 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뿌리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자가 뿌리가 많이 내렸으니까 깊이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거 너무 깊이 삽으로 파야 되는데 잘못 판 것 같습니다. 이거 나중에 수확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차이가 이 정도 나죠. 자, 이렇게 생육도 차이가 나고 뿌리 상태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복지면 땅속 줄기가 벌써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감자 뿌리가 달리는 이제 복지라 그러죠. 땅속 줄기 벌써 나오기 시작했네요. 여기는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죠. 여기 끊어지면은 감자가 농사가 안 되겠습니다. 감자가 안 달립니다. 요거는 감자가 그냥 양분을 빨아먹는 뿌리고 요 뿌리가 감자가 열리는 뿌리입니다. 요 끝에서 감자가 달립니다. 여기서 쭉 좀 들어가서 여기 이게 보면은 지금 땅속 줄기 실질적으로 감자가 열리는 복지라 그래서 땅속 줄기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잘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지금 빨리 여긴 벌써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여기서 감자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빨리 착생이 빨리 되죠. 감자가 빨리 달리고 비대도 빨라지고 모든 생육 단계 빨라지기 때문에 남들보다 빨리 이제 수확을 하게 되죠. 그 남들이 수확할 때 하면 감자값이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감자를 이제 수확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값도 많이 받고 이런 장점이 있죠. 감자 농사 대박 나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어릴 때 제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걸로 하나 제거를 하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2개 이렇게 이런 거 좀 상태가 안 좋은 걸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많이 올라와 있네요. 여기는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쑥 이렇게 하면 지금 뿌리가 내려가지고 자, 뿌리가 잘 발달돼 있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자, 다른 뿌리가 뽑히지 않도록 이쪽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흔들고 이렇게 뽑아주시면은 쑥 이렇게 올라오죠. 이렇게 여기가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좀 깊이 끊어지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거하고 나서는 여기 이제 이렇게 묻어주셔야죠. 네. 자,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개에서 3개 정도 이렇게 남기고 나머지는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싹이 빨리 나오면은 큰 감자를 생산을 할 수도 있고 수확식은 좀 빨라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이거 하면 보통 같은 날 심어도 최소한 2주 이상 생육은 차이 날 것 같거든요. 어떤 건 3주까지도 나올 수도 있는 게 작은 것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차이 나니까 그 정도는 더 빨리 수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수확할 때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수확하는 게 아니고 전체 면적에서 하나 정도는 이제 감자를 이렇게 캐보시고 감자 비대 상태를 보고 이렇게 수확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3개, 2개, 3개 이렇게 남겨주는데 2분 정도 할 것 같으면 일단 3개를 남겨뒀다가 나중에 이거 3개는 그냥 일단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이제 또 끊어지게 요 위에가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싹을 제거하고 나서는 일단 항상 땅을 흙을 이렇게 덮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이제 또 생육 상황에 봐서 이제 솎아주시면 되고 한 번에 작업을 끝낸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작업을 수시로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비료 같은 데 주실 때 보면 요게 파고 보통 이렇게 추비 줄 때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그 사이에 이렇게 주시면은 요쪽으로 나오는 데밖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음에 이렇게 북주기를 하게 되면은 뿌리가 온사방으로 다 뻗어 있죠. 골고루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비료 흡수량이 좋아지죠. 흡수 이용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시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사모님, 혹시 지금 이 시기에 순관리를 하잖아요. 네. 혹시 다른 농작업 일정은 없나요? 감자는 요 시기에 딱 지금 북주기가 딱 적기고요. 북주기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북주기 하면 장점이 많이 있죠. 가뭄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흙을 이제 긁어서 이렇게 놔주니까 복지가 잘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감자 등이 개경수가 많아지죠.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게 하면 수확량도 증가가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북주기를 안 하게 되면 나중 감자가 착생이 돼가지고 밖에 녹출이 되면 녹화 퍼렇게 되는 감자가 나오잖아요. 녹색으로. 그렇게 되면 감자 그 녹색에는 솔라닌 성분이죠. 솔라닌. 이게 솔라닌 같은 경우는 그 사포닌 계통의 이제 글코 알칼로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이게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그거를 녹화를 예방하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북주기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북주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 한 15cm에서 20cm 자랐을 때 북주기를 하면 적기인데 추비 같은 경우는 감자는 특별히 밑거름을 주셨다면 추비는 별도로 안 하셔도 되고 꼭 추비를 할 경우는 보통 감자 비대기에 할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일반 이제 복합비료라든가 이런 걸로 추비를 하시는 게 아니고 감자 이제 비대에 도움되는 이게 연면 시비제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추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 감자 비대기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시는데 첫 번째는 15cm에서 20cm 정도 이렇게 자랐을 때 이제 한번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할 경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하고 나서 15일이나 20일 이후에 두 번째 북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이나 뭐 넓은 갱이 이런 거 가지고 하실 수 있지만은 보통 소규모로 하실 때는 여기서 이제 호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미로 하면은 여기가 이제 그 줄기가 있잖아요. 이쪽 부분으로 흙을 이제 긁어 올리는 이런 거죠. 긁어 올리게 되면은 여기 잡초 지금 관리를 평상시에 잡초가 없는데 잡초도 제거되고 땅속 줄기가 이제 밖으로 노출되는 것도 방지하고 그 다음에 녹화 이제 여기 나중에 노출돼 가지고 감자가 녹화되는 것도 방지하고 이런 장점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긁어서 감자 쪽으로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생님, 그러면은 저희는 밑거름을 했잖아요. 네. 근데 밑거름을 만약에 못하고 그냥 퇴비만 뿌린 다음에 감자를 심은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농가들은 그런 경우는 요 시기 이제 웃거름을 해주시고 추비를 하시고 이제 북주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비료가 땅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죠. 그렇게 해서 생육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쓰고 남은 건데 지금 밑거름을 하시지 않은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추비로 주시면 좋죠. 이게 이제 마늘, 감자, 고구마 밑에 이제 구근 작물 뿌리를 비대도 좋게 하고 수확량도 많이 품질 좋은 감자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비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잎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해도 편리합니다. 예. 여기 이제 많이 뿌릴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여기다가 이제 북주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요 주위에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시면 돼. 너무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적절한 양을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렇게 뿌려주시고, 여기 한쪽만 주시는 것보다는 양쪽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가까이 주는 것보다는 근근이라 그죠. 뿌리가 이렇게 내리는 그 흡수할 수 있는 요 바운다리 요 주위에
근건 부위에 이렇게 주시고 이제 북치기를 하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준 다음에 이걸 묻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이게 북주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묻어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비료도 이제 묻어주면서 비료 시비도 해주면서 이제 북주기도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죠. 다른 비료 같은데 주실 때 보면 요게 파고 보통 이렇게 추비 줄 때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요 사이에 이렇게 주시면은 자 여기서 뿌리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이쪽으로 나오는 데밖에 흡수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뿌리가 내리는 주위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주신 다음에 이렇게 북주기를 하게 되면은 뿌리가 온 사방으로 다 뻗어 있죠. 골고루 동서남북으로. 그래서 비료 흡수량이 좋아지죠. 흡수 이용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근건 부위에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는 게 좋습니다. 한 군데 이렇게 양을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주시는 것보다는 근건 부위에 골고루 흩어서 이렇게 뿌리는 게 훨씬 효과적으로 시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북주기, 여기는 이제 밑거름을 했기 때문에 아까 저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는 밑거름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이제 추비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비료 같은 거 위에 뿌려가지고 여기가 알갱이가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있으면은 녹아서 여기가 이제 타게 되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요소 비료 같은 거 이제 아침에 뭐 이슬이 있을 때 이렇게 뿌려놓으면 여기다 묻어서 이제 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그때 이슬이 없을 때 뿌리고, 물론 여기 밑에서 이렇게 뿌리면 좋긴 한데 좀 귀찮다고 그냥 위에서 그냥 쓱 뿌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에 어렵지 이렇게 좀 몇 분 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쉽습니다. 이거. 네. 금방 되죠. 북주기 할 때는 양은 얼마 정도로 해서 주면 될까요? 비료량은 우리 표준 시비량을 주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밑거름을 안 줬기 때문에 그렇게 주시면 되고, 굳이 밑거름을 주셨으면 웃거름을 안 주셔도 됩니다. 굳이 줄 필요 없습니다. 감자는 특별히 추비를 안 주셔도 되고, 꼭 추비를 주시려고 그러면 밑거름을 주셨으면은 나중에 비대기에 그때 이제 우리가 옆면 시비용으로 감자를 굵게 크게 해주는 이런 제재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건 나중에 비대기 관리에서 이제 그거는 저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잎에 있는 양분을 뿌리 쪽으로 얼마나 잘 보내주느냐, 뿌리가 얼마나 굵어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장점은 효과가 빠르게 나오죠. 실질적으로 감자를 크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여기 이제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강합성돼서 만드는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뿌리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감자 뿌리도 굵어지고 품질이 좋고 감자를 다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사도사 최광렬입니다. 오늘은 감자밭에 나왔는데요. 감자 꽃이 필 무렵 꼭 해야 되는 세 가지 요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작물에 마찬가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은 양분이 전부 다 이제 이쪽으로 많이 갑니다. 열매 맺히는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먹는 부위가 땅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양분이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꽃이 피어 있으면은 이쪽으로 양분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감자 꽃을 이제 제거해야 되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시기에 실질적으로 꽃망울이 올라오고부터 비대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시기에 비대를 잘 되게 하기 위해 처리해야 되는 거 제품이 하나 있고요. 다른 시기에는 물을 안 줘도 되지만은 꽃이 필 무렵 때 비대기에는 반드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간수 이 세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꽃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꽃을 제거할 때 꽃만 이렇게 제거를 하시면 되는데 예초기로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밀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낫으로 이렇게 딱 치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했을 때는 물론 뭐 작업은 좀 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제거하면 이까지 그냥 제거가 되죠. 그러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강합성을 내가지고 양분이 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만큼 강합성 할 수 있는 이파리가 수가 줄어든다는 이런 단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그냥 손으로 할 때는 꽃이 올라오잖아요. 꽃이 폈을 때보다는 꽃 이렇게 생겼을 때 요때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요 꽃만 제거하기 힘들죠, 여기만. 그래서 여기 이제 제거하기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정도까지 이렇게 따주시면 되죠. 이렇게 꽃을 제거할 때 보면은 꽃대가 이렇게 올라왔는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거하기 쉽잖아요. 이렇게 제거하기 쉬운데 그냥 제거하시면 되는데,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요게 제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요 밑에 완전히 전개되지 않은 잎이 있잖아요. 요런 거 뭐 한 마디나 이런 정도까지 하셔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간단해죠. 이렇게 하면은 잎의 연면적도 확보하면서 양분도 충분히 먹는 감자 쪽으로 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해 주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양분을 이제 밑으로 좀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감자 꽃 필 무렵에 해야 되는 거,
두 번째, 꽃은 다 제거를 했죠. 두 번째, 요 시기에 이제 추비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뭐 추비를 해도 되지만은 생육을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시기에 질소는 안 주죠. 그래서 인산, 가리 이런 위주로 구성된 이런 비료를 주시게 되는데, 이건 왜 이런 걸 주게 되느냐 하면은, 요 하는 역할이 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대를 좋게 하는 역할을 하고, 또 양분을 이동하는 이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많이 주게 되죠. 품질도 좋아지고. 그래서 요새 주는데, 토양 12용 같은 경우는 요 사이에 이렇게 주시면 돼요. 파고 이제 비료를 주시고 이렇게 덮어 주시면 되는데, 번거롭죠. 그래서 요 시기에 옆면 시비를 통해서 이제 비대를 좋게 하는 이런 제품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자를 크게 하는 이런 역할도 하지만은, 여기 이제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강합성돼서 만드는 탄소 동화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진 양분을 뿌리 쪽으로 이동시켜주는 이런 역할도 같이 하기 때문에 감자 뿌리도 굵어지고 품질이 좋고 감자를 다 수확할 수 있겠습니다. 옆면 시기의 장점은 이건 효과가 빠르게 나오죠. 우리 강합성 뿌리에 주면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흡수돼가지고 일단은 이파리로 오잖아요. 잎에 오면은 햇볕을 받아서 공기 중에 있는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여기서 이제 작물이 필요한 탄수화물을 만들죠. 만들어서 다시 이제 뿌리로 돌려주는데, 뿌리에 주면은 뿌리에서 이제 잎까지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원소 같은 경우는 흡수 이동이 잘 안 되는 원소 같은 경우는 잎까지 못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옆면 살포를 하게 되면은 골고루 어리 부위에다 다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면은 잎의 기공을 통해서 흡수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각종 영양분을 골고루 다 이렇게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이 상당히 좋죠. 그래서 옆면 살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질소는 없고요. 이 시기엔 질소는 별로 필요하지 않죠. 질소는 보통 생육 초기에 영양 생장하는데 잎줄기를 좀 무성하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이 시기부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잎에 있는 양분을 뿌리 쪽으로 얼마나 잘 보내주느냐, 뿌리가 얼마나 굵어지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질소가 없고 인산, 가리가 이제 주로 이제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미량 요소가 돼 있는데, 가리 같은 경우는 뿌리를 크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인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지상부 생육보다는 지하부 생육 쪽으로 양분을 돌려주는, 영양 생장을 생식 생장 쪽으로 바꿔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요 시기가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중요하게 작용되는 비료가 인산하고 가리 이런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산, 가리, 미량 요소 필요한, 그리고 품질 좋게 하는 여러 가지 물질이, 천연 물질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 제품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500배에서 1000배로 희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0ml짜리 분무기를 이용할 때는 20ml에서 40ml 이렇게 좀 희석해서 쓰시면 되고, 보통 이 500ml 한 병 가지고 500리터에 하나 넣으시든지 두 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고, 보통 그냥 넣고 그냥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저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보통 옆면 시비 하실 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만 뿌리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만 뿌리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뿌리시는 것보다는 옆면 살포를 하게 되면 양분이 기공을 통해서 흡수가 되는데, 기공이 잎 앞면보다는 뒷면 쪽에 많은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예? 이쪽으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뿌려주시면은 뒤쪽도 이렇게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 잎에 골고루 잘 묻게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고루 묻게 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뿌리시면 되겠습니다. 또 뿌리실 때 이렇게 많이 뿌려가지고 이렇게 줄줄 흐를 정도로 이렇게 뿌리면 좋은 걸로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뿌리면은 다 흘러내리죠. 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흡수되는 게 적어요. 그래서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미세하게 너무 가까이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뿌리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노즐도 이제 미세 노즐로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주니까 좋죠. 감자 꽃필 무렵에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물론 다른 기간에도 이제 물이 필요하죠. 그런데 요 꽃필 무렵, 감자 비대하는 시기에는 간수를 반드시 해주는 게 감자 비대를 좋게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는 점적은 아니면 보통 밭에 안 깔아요.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이렇게 돌리는 수도 있고, 뭐 점적 간죽이라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물 줄 때 이렇게 끝에 이제 이렇게 파이프를 달아서 여기 사이에 이렇게 꽂아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때는 뭐 지금 이파리보다는 밑에 이제 뿌리 있는 흙 쪽에 이렇게 주시는 게 좋죠. 충분히 주셔가지고 물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뭐 보름 이상 비가 안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 물을 주는 게 좋죠. 그렇게 주시는 게 좋은데, 다른 때는 안 주더라도 꼭 감자 꽃 필 무렵 비대기, 그때부터 이제 비대가 주기라는 그 시기에는 비가 안 오면은 일주일에서 10일 간격 이런 간격으로 이제 물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굳이 안 주셔도 되고, 너무 건조하면은 토양 중에는 양분이 흡수 이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을 주시는데, 다른 시기는 안 줘도 되지만은 특히 감자가 비대되는 시기, 비대기가 보통 꽃 필 무렵, 그때쯤부터 비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구기까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반드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알 크기도 보면 많이 차이 나죠. 아니 개수도 조금 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를 보면 복지도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 진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네, 농사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컨텐츠 찍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우리가 감자를 심었죠. 감자 심고 나서 여기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감자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지금 보면 땅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면 감자가 이제 비대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갈라져 있죠. 비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확실히 이렇게 좀 갈라져 있는 게 보이네요. 예, 지금 보면 잎도 상태도 좋고, 여기는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온도가 높아가지고 끝이 살짝 이게 이제 물을 자꾸 주다 보니까 살짝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바이러스도 없고 상당히 깨끗한 이런 상태입니다. 자, 일단 뿌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 캐서 어느 정도가 발달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는 지금 그냥 찍어버리면은 감자가 찍히면은 이게 상품 가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밖에서부터 이렇게 살살 이렇게 파면서 들어가는 거죠, 안으로. 살살 파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감자가 나오면은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나오면은 손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감자가 이제 보이죠. 우와. 우와. 복지 나가는 방향으로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복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땅속 줄기죠. 그 끝에 보면 감자가 이렇게 맺히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같아서 여기 이제 이렇게 맺히는데 얘가 이제 자 커지면 이렇게 되죠.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달린 편입니다. 이거 보면 밑에도 보면 떨어졌네 이게. 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쭉 달리면은 나중에 이게 이쪽에 이제 봐서 얼추 봐서 5개잖아요. 네. 이쪽 편하고 이렇게 하면은 제법 수확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언제 비대가 끝나면은. 지금 생육 상태는 좀 괜찮은 건가요? 괜찮은 편입니다. 원래는 요때 이렇게 캐는 게 아닌데, 네. 요거 이제 도중에 요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저번 컨텐츠에서 보시면은 복지가 조금 나가지고 끝이 살짝 이렇게 조금 통통한 그런 형태로 보여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굵어지면서 이렇게 나오죠. 복지 끝에서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감자가 뿌리가 있는데 전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뿌리에서 이게 감자가 열리는 게 아니고 감자는 땅속 줄기라 복지라 그래요. 땅속 줄기에서 이렇게 감자가 맺힙니다. 이렇게 맺혀서 여기 이제 땅속 줄기. 그래서 요거는 개경이라 그러죠. 개경, 땅속 줄기. 고구마 같은 경우는 땅속 뿌리죠. 개근 이렇게 얘기하고 이건 개경이랍니다. 개경. 밖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땅을 파기 전에 봤었을 때는 감자를 캐는 시기를 어떻게 알아맞추면 좋을까요? 감자 같은 경우는 지금 감자 캐는 시기는 감자가 비대 거의 끝나면은 지상부 생육은 거의 정제가 되고 지하부가 완전히 되죠. 그렇게 하면 요게 잎이 좀 약간 옅어지고 이게 사람도 이제 노화가 되면 이제 노화 증상이 나오잖아요. 잎줄기가 싱싱하면 이때는 아직도 생육이 잘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약간 황화가 약간 오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판단이 잘 안 되시면 이렇게 옆에 사살 파가지고 감자를 이렇게 크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조금 파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렇게 보면 캘 때 됐다. 그렇게 캐시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가면 이제 감 딱 잡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자 농사 지을 때는 그냥 위에만 봐도 캐는 시기를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잎이 좀 황화가 돼야지. 아니, 완전 끝난 거죠, 그게. 여기가 이제, 그러면 밑에 이제 비대기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대. 그럼 지금은 좀 비대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이제 상황이라고 한창 이제 비대가 되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땅도 갈라져가지고 비대가 되면 얘가 이렇게 있다, 얘가 커지니까 이게 땅이 이제 갈라지잖아요. 네네. 그걸 보면서 이제 비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다 보면 다 알죠, 이제. 요때는 이제 감자의 알을 크게 해야 되죠. 크게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위에 지상부에 있는 양분을 여기 알 쪽으로 이동을 시켜야죠, 이제 많이. 그러면서 이제 비대도 좋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이제 뿌리커, 요거 이제 옆면 살포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뿌리커요. 예. 그러면 이 뿌리커를 이번에 좀 살포하고 이 작물 같은 경우에는 며칠 뒤에 좀 수확을 하면 괜찮을까요?
아니, 보통 우리가 이제 뿌리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서 10일 이런 간격으로 이렇게 뿌리는데 보통 2번, 3번 이렇게 뿌리시면 되거든요. 뿌리는 시기는 비대기인데 감자꽃이 피잖아요. 감자꽃이 다 딴 상태입니다. 감자꽃이 필 무렵부터 일반적으로 비대가 그때부터 비대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일주일에서 10일 간격으로 한 2, 3번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면은 감자가 지금 상태가 상당히 싱싱하고 좋잖아요. 이쁘게 잘 빠졌잖아요. 네. 예, 이제 품질 좋은 감자를 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일 정도 뒤에 이것은 수확을 하면 괜찮겠군요. 요거는 한번 이건 땅이 이게 마사토라 네. 여기 진행이 조금 느린 것 같아요. 앞으로 뭐 한 달까지는 안 보는데 보통 6월 달에 캐잖아요. 하지 무렵에 감자를 많이 캐잖아요. 그때 무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보여줄 감자 작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감자 저쪽에 보시면은 요거보다 생육이 좀 낮은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같은 날짜 이렇게 심은데 구근 비대제를 서리를 안 한 감자가 되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한번 뿌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아직 이게 갈라지지가 않아가지고 비대가 거의 안 된 느낌인 것 같긴 한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 아까보다 그 땅 아, 갈라짐 현상이 없네요. 여기 이제 하나 이거 보이죠? 네네. 여기 보면 밑에 여기가 이제 감자 원래 우리가 이제 그 씨감자 넣는 게 있고 여기 이제 생겼죠. 여기도 예, 예. 여기는 알 크기도 보면 많이 차이 나죠. 아니, 개수도 조금 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우선 한 2개 보이는데 네. 여기를 보면 복지도 많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러네요. 이게 씨감자인 거잖아요. 그렇죠. 씨감자 이제 심은 씨감자죠. 아, 진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자, 이렇게 우선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이제 복지가 나가고 있죠. 여기 이제 복지가 나가서 진행이 아까 저쪽보다는 많이 차이 나죠. 네네. 엄청 작네요, 지금. 요거는 이제 네. 복지가 나가서 얘가 이제 자라면서 이렇게 이제 커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좀 생육이 좀 느린 것 같아요. 조금 그런 것도 있고, 이 옆에도 뭐, 여기 이제 진행이 좀 늦어서, 이제 복지가 이제 나가고, 뭐, 한 개는 어느 정도 나왔는데, 이게 이제 생육이 들쑥날쑥하죠, 여기가. 이게 같은 날에 심은 거라고 하셨었죠? 같은 날 심은 거죠. 네. 오늘 감자 밭에 나와 있는데, 감자, 우군 비대제 뿌리커를 사용한 감자와 사용하지 않은 감자 차이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본 감자는 하지 무렵에 캐잖아요. 하지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데 뿌리커를 사용하지 않는 감자 농가는 지금이라도 뿌리커를 사용하시면 품질 좋은 감자를 수확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도사 최광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너무 잘 되는데, 상훈이. 네, 농사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하실 일은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은 이 감자를 수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요. 네, 이제 수확하는데, 감자 수확하는데 수확 시기 같은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지상부가 이제 말라 죽기 한 일주일이나 10일 전에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게 좋는데, 잎이 보통 항화 현상이 나오고 그렇죠. 이 장마가 오면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장마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감자가 뭐 처음에 키우면 이게 뻣뻣하게 서 있잖아. 이런 서 있다가 감자가 이렇게 도복된다 그렇죠. 누워요. 이제 줄기가 이게 눕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황화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수확 시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라 죽으면 벌써 늦은 거고, 이런 건 가끔 있는데, 지금 적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식하시고 나서 한 며칠 뒤에 이번에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한 100일 좀 지나면은 이렇게 그 정도 보시면 되거든요. 처음에 하시면 잘 모른다 그렇게 되면은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캐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 수확할 때 좀 주의할 점은 일단 적기에 수확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전에 이런 맑은 날 이런 게 수확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수확하면서 뭐 호미를 찍어서 이제 상처가 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상처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감자 수확할 때 맑은 날부터 수확하는데 이제 보통 위에 지상부를 철거를 하고 수확을 하잖아요. 캐면 지상부에 노출돼 있잖아요. 노출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자 자체가 햇빛을 받아가지고 온도가 높아지죠. 고온이 되면은 저장죽의 부패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늘에 이제 시원한 데를 옮기시는데, 아니면은 손으로 이제 작업할 때 홈이나 이런 걸 작업하실 때는 캐가지고 특정하게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감자 줄기, 잎줄기 요거를 가지고 이제 좀 덮어주시면은, 그렇게 하면서 쭉 캐나가시면은, 우리가 저장을 하는데 좀 품질을 좀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자를 보통 수확하고 나서 감자는 한 1, 2주 정도 이제 바람이 잘 통하고 이제 그늘진데 서늘한데 이런데 이렇게 좀 보관을 하셔가지고 상처 치유 하시기 좋죠. 그래서 보통 온도는 한 12도에서 18도 적절하고 습도도 한 80에서 85%. 이 정도 조건에서 한 10일에서 한 14일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큐어링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중에 이제 썩은 감자라든지 이게 뭐 찍힌 감자, 그 다음에 갈라진 감자, 그 다음에 그 햇볕을 봐서 녹색이 된 감자, 이런 거를 잘 골라내서 나중에 이제 그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한번 캐보죠. 네, 사모님 감자 캐는 방법이 뭐 따로 있을까요? 감자가 뭐 여기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이제 지상부를 제거하죠. 이렇게 그렇죠. 제거를 하는데 제거하면 이렇게 달려 나오잖아요. 오, 옆에서부터 이렇게 파들어가면 되죠. 이렇게 파들어가면 오, 왔다. 다 그런 거지. 이게 오, 괜찮은데? 이게 이제 우와. 오, 우와, 이거 진짜 많아요. 우와, 장난 아니다. 나중에 이런 건 이제 골라내면 되죠. 아, 갈라진 거 이런 거. 아, 이거 갈라진 건 왜 그런 거죠? 우와. 이렇게 수확해서 햇볕에 노출되면은 이제 녹화가 나올 수가 있기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있죠. 독소가 이렇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확하고 쭉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덮어주시고 이렇게 수확 쭉 해 나가시면은 좋죠. 우와. 우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건 좀 사이즈가 좀 되네. 네. 우와. 너무 잘 되는데, 상무님. 와, 여기도 좋다. 자, 감자가 햇볕을 받으면 이렇게 녹색이 되죠. 이 녹색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그 솔라닌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 솔라닌 같은 경우는 사포닌 계통의 이제 글리코 알칼로이드라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기 쓰면은 좀 애린 맛이 나죠.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건 골라내야 됩니다. 깎아가서 이제 그 녹색 뿌리 얻는 걸 우리가 먹도 하기도 하는데, 소비자들은 이런 걸 주면은 이제 그 다음 해부터 안 사 먹죠. 네. 그래서 감자를 이제 수확하고 나서 이제 통상 보면은 한 200g 이상 되는 거를 이제 특대 이렇게 하고 80g에서 200g 정도 되는 거 상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판매를 하고 나머지 80g 이하짜리는 조림용으로 쓰죠. 잔잘한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쪽하고 수확량이 좀 차이 나죠. 왼쪽에는 보면은 감자 알 자체가 좀 큰 게 많죠. 물론 작은 것도 있습니다. 큰 게 많고. 오른쪽 부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잔 감자가 많고 개수도 좀 적죠. 그래서 여기하고 이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심을 때 그 전문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심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싹을 내서 이렇게 싹을 틔워서 이렇게 심은 그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알이 좀 커지라고 뿌리 컬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살포를 했습니다. 그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여기는 보면 대체로 이제 알이 좀 굵은 편이고 이쪽에는 잔알이 많고 전체적인 개수도 좀 차이가 나죠. 이쪽에 보면 여기는 더 적죠. 여기도 그 싹을 안 틔웠었던 곳이죠? 여기도 싹 안 틔우고 우리가 그 비례 증제를 살포를 안 했습니다. 아, 그 두 가지 차이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오늘은 감자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유맨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씨 뿌리고 수확까지 자라나라 자라나라 너도 나도 성공동사